자, 이번 시간은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리고 정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 dt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던 게 d over dx 너를 미분하게 되면 x가 퐁당 빠져서 fx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적분을 표시된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미분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다 똑같은 값을 대입해서 0 된다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가 좀 특별히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다항식, 어떠한 밑끝과 아래끝이 둘 다 다항식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분명히 이 친구는 박스 쳐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large ft 이렇게 그래서 ft를 적분한 여기다 잡아놓고 얘는 gx에 무슨 x가 되냐면 hx가 될 것이란 거고 따라서 얘는 f의 hx 빼기 f의 gx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였던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인티그랄 ftd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의 부정적분이죠. 얘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가정했을 때 ft 플러스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의 관계는 large f't가 누가 되어지는 관계? ft가 되어지는 관계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식을 내가 미분이란 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인티그랄 gx의 hx에다가 fdt 잡아주고 얘를 갖다가 d over dx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는 분명히 똑같은 계산 방법 얘를 미분하는 게 되거든 결국 얘를 미분하겠다는 얘기는 얘를 미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얘를 미분한 모습이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large f 프라임 hx 곱하기 속미분 h 프라임 x 빼기 large f 프라임 x의 gx에 곱하기 속미분 g 프라임 x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large f 프라임 x라는 것은 fx여서 fhx 곱하기 h 프라임 x 빼기 fg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암기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받게 되면 2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하고서 fddt 이런 걸 받게 되면 우리는 얘에 대해서 미분이란 걸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너라는 식을 미분할 일이 생겨서 너를 d over dx 미분하게 되면 얘는 f에 퐁당 빠지고 미분 그죠? 빼기 f에 퐁당 빠지고 미분 이렇게 해주도록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 되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퐁당 빠뜨리고 미분, 퐁당 빠뜨리고 미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 11-2번 다음 극한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뚱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분자가 뚱뚱하면 뭐 하자? 치환이란 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너를 갖다가 f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치환이라는 방법을 하나를 사용하려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 간단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어떤 문제를 풀 때 다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가 나오게 되면 윗끝과 똑같은 아래끝을 대입해 봐야 돼요. 그 윗끝에 2 대입하면 f2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f2가 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f2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은 얘는 f'2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내가 너라는 함수를 뭐 하게 되면 미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f 프라임 x는 x가 퐁당 빠지니까 얘가 되어집니다. 그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4, 6, 7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2는 얼마가 되어진다? 7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1-3번인데요. 얘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역시나 똑같은 문제죠. 지금 이 부분을 치환이란 걸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fh 이렇게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되는데 h에다가는 0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h 빼기 0, 그 다음에 f0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f 프라임 0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fh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퐁당 빠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h가 퐁당 빠지면서 그죠? 퐁당 빠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직 퐁당 안 빠졌어요. 퐁당 빠뜨리면서 미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 시계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계 다 빠뜨려야 돼요. 시계 다 빠뜨려야 돼요. 다 빠뜨린 뒤에 속미분 곱하기 얼마? 2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퐁당 빠뜨리고 미분, 퐁당 빠뜨리고 미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수항 때문에 값이 달라지거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거 명심하시고요. 여기에서 0 집어넣은 거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가 되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2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얘인데요. 얘도 똑같이 풀 수 있겠죠. 여기를 내가 뭐라고 잡아주게 되면 fx라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그래서 fh 마이너스 f0 어차피 f0은 0이니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가 f 프라임 0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얘를 갖다 뭐 해줘야 돼? 미분해 줄 거예요. 자, 그럼 퐁당 빠뜨려야 돼요. 여기서 퐁당 빠뜨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퐁당 빠뜨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퐁당 빠뜨리는 거지, 그지? 절대값에 대한 건 선생님이 아예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럼 그냥 하는 거야. 얘기를 뭐 특별한 게 있었으면 얘기를 했겠죠. 3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4 하면 퐁당 빠진 거야. 여기에 속미분 곱하기 얼마? 1 빼기 절대값 퐁당 빠뜨려요. 3 마이너스 h의 제곱 빼기 4 퐁당 빠진 거야. 퐁당 다 빠졌으면 속미분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다 몇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거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여기가 5가 되겠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도 5가 되네요. 그죠?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제 11-3번에 3번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무한으로 가는 상황이고 t가 존재하고 t분의 1도 보여요. 그죠? 상황이 무한이 가고 t도 보이고 t분의 1도 보여. 그러면은 치환이죠. 그러면 t가 무한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t분의 1을 누구로? x로 치환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x로 치환해줘야 여기인데 여기 x가 있네 문자가. 그지? 그러면 t분의 1을 x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뭐로 치환할까? x, t, y, 뭐 h? h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그죠? 그럼 t분의 1을 h로 치환하면 h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0으로 가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t분의 1 대신에 h 쓸 수 있고 h 대신에 뭐 t분의 1을 쓸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t는 h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h분의 1에 인티그랄 0부터 2h까지에 대한 x제곱 플러스 3의 절대값 x-2의 dx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누구로 치환이 되고 fx 이렇게 치환해 줄 수 있는데 h에 대한 식이니까 fh 이렇게 치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마이너스 f의 0 빼기 0은 f 프라임 0이 되어집니다. 이제 얘를 갖다가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f 프라임 h는 자 여기 있는 식 미분하게 되면 퐁당 빠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2h를 퐁당 빠뜨리니까 4h제곱 플러스 3의 2h 빼기 2에 이제 다 빠뜨렸으니까 곱하기 속미분 해주면 얼마? 2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런 다음에 0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0 대입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인티그랄 0부터 3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dx 얘를 계산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건데 얘에 대한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 따라서 지금 요게 까만 색깔식은요. 까만 색깔은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파란 색깔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 거거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부터 3까지니까 분명히 얘가 나눠진단 말이야.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dx를 계산해주고 1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dx를 계산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 근데 이런 상황은 이래요. 절대값을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눠서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인티그랄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의 dt 이렇게 잡혀 있으면 내가 이 함수를 미분하겠다. d 오버 dx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긴 거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퐁당 빠뜨려서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퐁당 빠뜨려서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란 얘긴 거지. 무슨 말씀 되세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있든 없든 간에 나눠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정적을 미분할 때는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습 문제 11-4번인데요.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저렇게 됐다를 만족한대요. 자, 절대값이 나왔죠? 근데 절대값이 저 우측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나눠줘야 되는 거지. 상황을, 그죠? 그래서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ddt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함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는 x의 제곱, 자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질 거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a가 되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대요.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에서 우리는 fx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양변 뭐 해볼 수 있어요? 미분해 볼 수, 요걸 뭐 해볼 수 있어요? 미분해 볼 수 있겠지. 그럼 너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무슨 x가 되는 거야? fx가 되겠지. 그럼 요 친구 미분해 볼 수 있죠? 그럼 2x 플러스 1-a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x가 a보다 클 때, 얘는 x가 a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를 해달라? 쌍수 a값 구하래요. 그냥 저걸 만족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그죠? 그럼 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a라는 포인트에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니까 여기 좌미분계수가 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 그게 fa 함수값하고도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연속정의를 만족해야 돼. 연속정의. 그죠? 여기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지? 뭐 미분 가능성이 아니라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즉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고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기본 문제 11-4번인데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자,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1 대입하는 거야. 0은 2 빼기 2a. 따라서 a가 얼마? 1. 이렇게 구해내고 이제 양변 뭐 해줘? 미분해줘야 되겠지. 미분하면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2a인데 a가 1이 나왔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fx도 구했고 a 값도 구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똑같이 할 거예요. x에다 몇 대입해? a 대입해야 돼요. 그럼 0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27a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a는 0보다 커.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a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a제곱은 27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a의 값은 3배의 루트 3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을 이렇게 예쁘게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분 변수가 누구인 거야? t인 거란 말이야. 그치? t인 거야. 그럼 얘는 변수가 맞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적분의 입장에서는 얘는 적분 변수는 되지 못하는 거죠. 적분의 입장에서. 그죠? 그럼 얘가 x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상수 취급받아서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x가 변수인 게 맞거든? 근데 적분의 입장에서는 적분 변수는 아니니까. 요 기호, 그러니까 인티그랄의 변수는 x가 맞아. 근데 여기 내부에서의 변수는 t가 되기 때문에 t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니?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x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x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t 플러스 3의 ft dt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27x의 제곱이래. 그럼 양변 x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세제곱에 여기는 x 1차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이제 뭐 해볼 수 있어? 양변 미분. 미분하면 x가 퐁당 빠지니까 x 플러스 3의 fx 이렇게 되겠고 이쪽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7이 되어지겠네요. 다시 이제 양변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fx는 3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구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금 했던 내용 하나 더 정리. 뭐 비슷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만약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하나의 어떤 값이 됩니다. 그죠? 자, 인티그랄 1부터 3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dx 또 값이 되겠죠. 인티그랄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의 dx 어떤 값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값들은 전부 다 달라져 안 달라져?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바뀌고 있다. 1차항의 개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때마다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이 상황을 인티그랄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ax의 d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식도 역시나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a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자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식을 갖다가 우리는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문자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을 하니까 얘를 갖다가 a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해석 자체를. 그죠? 진짜 이게 a에 대한 함수가 돼요 이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얘는 a에 대한 함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x-t의 ft dt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인티그랄 풀어주실 때 전개해 주셔야 되겠죠. a부터 x까지 x ft dt 이건 x를 밖으로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아까처럼 x가 곱해져 있으면 밖으로 빼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이건 다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고 따로따로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선 밖으로 빼더라도 ax의 tftdt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이제 얘를 뭐 해주면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요 x는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x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dt 빼기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tftdt가 됩니다. 자, 이제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죠. 함수니까 그죠? 식이니까.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x가 퐁당 빠지니까 xfx 얘랑 둘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되네요. 중요한 결론이 나왔어요. d over dx 너를 미분하면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 dt가 된답니다. 자, 필수 암기입니다. 죽어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이 짓거리 할 수 없거든. 그치?
그랬잖아. 선생님이 시간의 문제라고 결국은. 여기는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간의 문제랑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아니 거의 이런 식이 나와. 알겠어요? 네, 거의 항상 똑같은 값만 나온다고. 항상 같은 값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때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기가 어떠한 하나의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다시 여기서 이쯤 되면 애들이 까먹어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네, 어떻게 할지 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왜? 문제가 어떻게 생겼든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면 아래 것과 똑같은 걸 위에 것에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라. 이렇게 그게 매뉴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x에다가 몇을 대입해요? 1을 대입을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문제마다 좀 다르게 보이나 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양변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 해주신 다음에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미분 x가 퐁당 빠져서 fx가 됩니다. 즉 너 사라지고요. 여기에서 x, x, x 약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6이 되어집니다. 요게 f 프라임 x고요. 이때 fx를 거꾸로 추론해서 구할 수 있겠죠? 적분하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인데 f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c값이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f1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fx를 구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기본 11-6번. 이게 방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연속이고 이런 일을 벌였다. 다시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제일 첫 번째 할 게 0 대입하기야. 그죠? 0 대입해주면 f0은 0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양변 뭐 해주기? 미분해주기. 이거예요. 미분하면 f'x는 2x 플러스 2 플러스. 자, 이거 미분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얘는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인티그랄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의 dt. 아까 여기는 f't가 아니었고 그냥 ft였을 때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x-t의 fddt를 미분하면 너를 미분하면 얘가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인티그랄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fddt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죠? 요 모습은 그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여기 들어온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지. 당연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지금 한 내용의 다 복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지? 가 아니고 얘는 당연히 ft의 0부터 x까지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fx 빼기 f0일 거고 그럼 f0이 어차피 0이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fx라는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f'x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f'x는 2x 플러스 2 플러스 fx가 되어졌는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fx가 뭐라면 1차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2 빼기 f이니까 f'x 마이너스 fx는 2x 플러스 2가 될 테고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6이 되어진다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11-7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다음 물음에 뭔지 읽을 것도 없죠? 우린 매뉴얼이 있어요.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f1은 0이 되겠고요. 양변 미분합니다. 그럼 f 프라임 x는요. x가 퐁당 빠지니까 3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도함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쓸 수 있겠고요. 우리 함수를 추론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fx의 그림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요. 자, 우리 함수는 어떤 값이 되냐면 우리 함수는요. 얘 적분해야 되겠죠. 자,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3이란 말이야. 적분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c인데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c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4가 되겠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되어집니다. 그죠? 맞습니까? 0이 되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 4에 극소값 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구조가 맞니? 안 맞아요. 너에서 너 뺀 게 너한테 없어요. 그럼 4 곱해주고 4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f'2 곱하기 4입니다. 그럼 f'2 곱하기 얼마? 4입니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얘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12, 9, 4, 3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부분은 급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이제 급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현행 교과과정상의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 왜냐하면 현행 교과과정상에는 구분구적법이 빠져 있어요. 빠지면 안 될 게 빠져 있어요. 빠지면 정적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쵸? 왜 면적을 그렇게 구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분구적법이 현행 교과과정에서 빠져 있다. 빠져 있나 지금도? 모르겠네. 하여튼 빠져 있을 거예요. 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교과과정은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A 구간부터 B 구간까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fx의 x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 면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다. 여기 구간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구간을 좀 여담인데 중요한 여담입니다. 그 미적분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이야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려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항함수니까. 근데 미적분 들어가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함수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막 하여튼 그럴 거야. 근데 그 미적분 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우리한테 이제 복잡하게 좀 다가오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면 헷갈림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히 다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표현하는 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간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구간을 몇 등분하는 거냐면 n등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무조건 구간을 n등분하는 거야. 그리고 구간에 수직인 것이 세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구간에 수직인 게 무조건 세로가 돼요. 또는 세로가 주어져 있으면 세로의 수직인 게 구간이 되는 거야.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 그래야 구간을 어떻게 잡을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한 거야. 우리가 예의 부피를 구할 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게 어떤 중학생 분께서 질문을 하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요. 그게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고요. 예의 부피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럼 부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의 부피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얘와 수직인 것을 높이로 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를 그러니까 높이로 삼을 것과 이제 그 수직인 거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부피라는 개념은 이 면을 쌓는다는 느낌이어서 쌓아서 만들어진 게 입체이기 때문에 모든 면의 도형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밑넓이가 똑같은 것이
높이만큼이 존재하는 거여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 개념인 거거든. 이게 부피인데 이 개념이 부족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를 밑넓이로 삼고 여기를 높이로 삼으면 왜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왜냐하면 밑넓이가 밖에 안 바뀌어. 위로 올라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개념 자체를 쓸 수가 아예 없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중에는 이제 부피적분도 하고 이제 뭐 이과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전반적인 개념이 확실한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도형에서 왜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지 왜 구간과 세로가 수직인 게 세로가 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항상 구간과 세로인 부분을 구간과 수직인 부분을 세로로 잡아야 되는지도 우리 뻔한 거잖아요. 그지? 확실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개만이 더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간을 n등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세로를 높이로 삼아서 만들어진 어떠한 직사각형 넓이를 갖다가 k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를 이쪽부터 개만이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공면의 넓이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라는 무한등분을 했을 때 이제 그 얘기였거든. 그러면 요 한 조각의 가로의 넓이, 즉 x의 증분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b-a를 n등분하게 된 거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세운 거기 때문에 얘가 k번째라고 했을 때 k번째의 좌표는 b-a의 k가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근데 좌표가 얘가 아니야. 0에서 출발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의 길이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출발점이 a이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는 a 플러스 n분의 b-a의 k가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가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간 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세워볼 거예요. 이거야. 그럼 그때 이 함수값 세로의 값이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가 되어지겠고 그때의 x의 증분이라는 것이 n분의 b-a가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을 곱한 것을 갖다가 개만이 더했어요에 대한 얘기고 그걸 k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리미트 그 n을 무한히 등분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우리가 정적분에 대한 개념이었고 얘를 갖다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의 dx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던 것이었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결국 이 부분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인티그랄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리미트 시그마 하게 되면 인티그랄. 물론 리미트 시그마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리미트 시그마 하게 되면 얘는 요 기호가 따로 있죠. 급수 기호가. n분의 1부터 무한히 갈 때까지 뭐 이런 기호가 따로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인티그랄이라고 이렇게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완벽히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좌변 우변을.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얘가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때 자, 요 n분의 b-a라는 것을 우리가 x의 증분 델타 x라고 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델타 x. 그러면은 여기가 이 델타 x가 결국은 무슨 x였어? dx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dx가 네가 된 거지. 그지? 그리고 네가 fx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n분의 b-a의 k를 뭐라고 치환을 한 상태? x라고 치환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랑 같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때 A가 만약에 누가 된다면 B가 된다면 X가 누가 된다면 B가 된다면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가 B가 된다면 결국은 얘는 B-A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야 X가 B 자, 이 중에서 n번째 거 K를 뭐라고 본다면 N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X를 누구라고 본다면 B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게 되면 인티그랄 얘가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의 dx 오케이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나? 맞죠? 예, K가 N이라면
x가 b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k가 n일 때 x가 누가 되어지는 상태? b가 되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n 집어넣으면 그래서 n번째 것 하게 되면 이게 b가 되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구조 자체가 얘와 여기의 구조가 맞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급수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식의 구조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기 빼기 여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 뭐 이런 느낌, 그죠? 이거랑 그래야지만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고 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의 구조가 이렇게 맞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조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건데 구조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짓거리들을 했다는 얘기고 그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왜 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다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 왜 여기가 a 플러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다 한 거거든. 이걸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 식이 변형돼 있든 간에 그러니까 내 입맛처럼 변형돼 있지는 않다고. 왜냐면 나는 지금 시점을 a로 잡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빈칸 채우기가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가 그 각각의 부분들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에 대해서 f의 1 플러스 n분의 2의 k에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된 건지 얘는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돼. 지금 가로 한 칸의 길이를 얼마라고 잡고 있는 거야? n분의 1이라고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가로 한 칸의 길이가 k개만큼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지. 시점이 됐던 거야.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출발점 시점이 됐던 거야. 그럼 여기는 가로 한 칸의 길이가 지금 n분의 2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지금 현재 못한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가로 한 칸의 길이를 2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구조가 맞는 거거든. 가로 세로의 구조가.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 되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누구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x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1 플러스 n분의 2의 k가 누구로 표현이 되어져? x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시점이 지금 누구냐면 k를 변화를 시켜보는 거야. k라는 값은 1부터 누구까지 변화하게 되냐면 n까지 변화하게 되는 거지. 그죠? k는 1부터 n까지 변화하는 거야. 요 값이. 그죠? 그리고 1부터 n까지 변화해요. 그리고 n을 무한히 보내는 작업이잖아. 그럼 k가 1일 때 n을 무한히 보내면 0이 되겠지. 그럼 시점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k가 n일 때는 1 더하기 2니까 종점이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구간의 종점이. 오케이? 여기가 n일 때 b가 됐던 거잖아. n일 때 윗끝이 나왔던 거야. 종점이 나왔던 거고 k가 몇일 때? 1일 때 뭐가 나왔던 거냐면 a가 나왔던 거거든. 그렇지? 시점 종점이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됐니요? 그죠? 네. 자, 이제 얘를 x라고 잡아주면 f의 x 곱하기 n분의 2는 dx가 되어지고 거기에 몇 분의 몇을 한 거야? 2분의 1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입맛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n분의 2k를 누구라고? x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k가 다시 1부터 어디까지가? n까지 변화하겠지. 그럼 k가 1일 때는 몇이 돼? 0. k가 n일 때는 몇이 돼? 2. 그리고 f의 1 플러스 x의 dx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몇 분의면 2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값이나 이렇게 구한 값이나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구간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되어졌고 그에 따라 함수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적분의 값은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시그마 k가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치자. 그럼 f에 1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야. 여기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쵸? 가로 한 칸의 길이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때 1 플러스 n분의 k를 내가 x라고 치환을 줄 수 있어. 이 얘기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인티그랄 잡아주시면 결국은 fx에 dx 이렇게 되어질 거고 이때 k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변화하니까 n 플러스 1일 때는 2가 되겠고 2n일 때는 3이 되어지겠네. n을 무한히 보내면. 맞습니까?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이런 얘기지. 따라서 얘는 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급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보면 시그마 이렇게 해볼게요. n 제곱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에 대해서 k 곱하기 f의 1 플러스 n분의 2k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때 1 플러스 n분의 지금 구조가 하나도 안 맞는 구조입니다. 그죠? 구조가 맞춰져야 되거든. 근데 맞지가 않는 구조죠. 여기에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 즉 x 증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n 제곱 중에 하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 따라서 여기를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낼 때 n 제곱분의 1을 n분의 1로 바꿔주고 너의 친구인 1 플러스 n분의 2의 k에 n분의 1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제 여기에서 n분의 2가 가로 한 칸의 길이니까 얘를 2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2분의 1을 곱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은 다시 밖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줄 수도 있겠고요. 그죠? 2분의 1은 밖으로 다시 얘로 하여금 2는 다시 밖으로 이렇게 빼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구조가 이제 거의 얼추 다 맞았어요. n분의 2, n분의 k. 그죠? 저 k 빼고는 지금 다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치환을 하나 해주시게 되면 1 플러스 n분의 몇 k를 2k를 치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n분의 2k를 치환을 줄 수가 있어요. 잠깐만. k가 뭐지? n제곱. 자, 여기에서 요 n을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n조차도 집어넣어 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2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에 n분의 k에 1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가 되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치환을 할 거예요. 1 플러스 n분의 2k를 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식을 다시 써줄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2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얘에 대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n분의 k는 2분의 1 x-1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는 2분의 1 x-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쟤는 f의 x가 되고 쟤는 d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인티그랄 이렇게 되어지겠죠. k가 이제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변화하면 k가 1일 때는 구간의 시점이 1이었고요. n일 때는 3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인티그랄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요 함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됐습니까? 네. 자, 기본 문제 13년 7번입니다. 이건 구형 교과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메모를 해두시고, 이거는 교과과정 자체가 구형 교과 과정이고요. 현재 현행 교과 과정에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제집, 새로운 정석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 꼭 해놓으시고요.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인데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친구가 없는 상태이거든.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이거 친구가 없다는 게 이제 본인 얘기가 아니고 네네. n분의 3k의 세제곱. 그럼 여기다가 n분의 몇을 잡아줘? 2를 잡아줘. 근데 2는 좀 그렇고 2는 밖으로 빼고 n분의 1이라는 증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n분의 3이 필요하거든. 여기가 n분의 3k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n분의 3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3분의 1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몇이 되겠어요? 2가 되어지겠죠. 이제 구조가 다 맞았죠? 맞았죠? 그럼 1 플러스 n분의 3k를 x라고 치환해 주신 다음에 k를 1부터 n까지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 구간이 1부터 4까지가 나오게 되고 그때 x의 세제곱의 dx 이렇게 되어지고 얘가 3분의 2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변형을 시켜볼게요. 가로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1이고 시점이 2였던 겁니다. 그죠? 2에서 출발점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고 따라서 곱하기 몇을 밖으로 4로 빼줘야 되겠지. 그럼 4배의 인티그랄 2부터 여기를 내가 x라고 치환을 할 거인 거거든. 그러면 x가 n까지 가면 k가 n까지 가게 되면 3이 되어줘요. 그래서 2부터 3까지에 대해서 fx의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때 fx가 너니까 널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13-14번인데요. 예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데 자 친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친구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구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n세제곱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래야 n분의 k세제곱이 될 거거든. 그럼 위아래를 n세제곱으로 나누어 볼게요. 자 n세제곱으로 나누면 밑에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n분의 k의 세제곱이 되어지고 위에도 n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치? n 3승분의 n 플러스 k의 3승이니까 합쳐주면 n분의 n 플러스 k의 3승이니까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이 되어지겠지. 다시 너한텐 친구가 필요해. 누구? n분의 1. 그럼 위아래 분모 분자에 둘 다 n분의 1씩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구조가 다 맞았죠. 이제 치환을 각각 해줄 거예요. n분의 k를 x라고 이제 치환을 주시게 되면 밑에는 인티그랄 1부터 0부터죠. 0부터 몇 가지? 1까지에 대해서 x의 세제곱의 dx 이렇게 되어질 테고 위에는 인티그랄 1부터죠. 1부터 몇 가지? 2까지에 대해서 1 플러스 x의 세제곱의 dx 이렇게 치환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각각의 값을 구해서 분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면은 정적분 파트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정적분 파트. 여러 가지 정적분이라고 하는 그 정적분의 파트라는 부분이 다 끝이 나게 되고요. 다음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